영화 오션스 11으로 유명한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연출한 더 론드롬의 국내 제목으로는 시크릿 세탁소입니다. 시크릿 세탁소는 부자와 다국적 기업, 은행, 변호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탈세에 관해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이지만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인데요. 존도라는 해커가 모사크 폰세카라는 로펌을 해킹해 21만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 탈세를 한 유명인들과 부자들의 이름을 폭로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아이슬란드 총리, 성룡, 리오넬 메시, 엠마 왓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도 195명이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시크릿 세탁소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은 영화 전반에 걸쳐 다뤄지고 있는 탈세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화 중반부를 넘어서 나오는 중국 공산당에 의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장기 적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교적인 사상을 일부 공유하고 있는 나라죠. 때문에 중국의 장기 기증 비율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100만 명당 기증자가 0.6명에 불과해서 세계에서 가장 장기 기증률이 낮은 나라로 꼽힐 정도죠. 이는 중국 인구수를 약 14억 명이라고 했을 때 1,400명 정도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반면 중국의 장기 이식 수술 건수는 연간 1만 건을 상회하는 숫자로서 이 수술에 사용되는 장기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이 수술건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수술이나 음성 수술들은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네덜란드 연구진은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콩팥 이식 수술 건수만 연간 3,000에서 6,000건에 달한다는 메타 분석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다른 장기들은 포함하지 않는 숫자로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수술에 비하자면 세 발의 피라는 것이 연구진들의 주장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법 장기 이식 수술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비롯한 중국의 양심수들과 소수민족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법 장기 매매의 비판에 대해 2015년까지 이런 출처의 장기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는 장기 이식 수술의 건수를 미루어 보았을 때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향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불법 장기 매매는 국가와 민족을 떠나 인류라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전 인류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반인륜적인 국가 전체가 개입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 장기 매매의 대상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비롯하여 공산당 체제에 대항하는 소수민족 사람들이라고 보았을 때 그 죄질은 더욱 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콩 민주화 사태 이후 재조명되고 있는 100만 위구르인 수용소도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불법 장기 매매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수용소는 거대한 인간 도살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캐나다 전 장관은 위와 같은 중국의 작태를 모두가 입을 모아 비판하는 이때에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 인권 전문가는 한국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과 지위를 생각했을 때 더 이상 한국도 위와 같은 중국의 만행에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할 때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가 된다고 말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에서는 방조죄가 있기도 하고요. 더 이상 우리의 침묵이 그들의 방패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